이렇게 해보십시오. 전세 사기 안 당합니다. 안전합니다. 첫 번째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건강에 한층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여름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도 많은 손님들과 바쁜 한 주를 보냈고요. 관심을 주셨던 모든 고객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네요. 월세 부자 만들기 다담TV 이영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여파로 매우 어수선해진 원투룸 시장의 상황과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정보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여러분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임대사업, 원투룸 시장의 전월세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세입자는 현저히 줄었고 전세 수요자가 월세 수요자로 전환이 되면서 전세의 공실은 소진이 되지 않고 쌓여만 갑니다. 때문에 전세 가격은 금리 인상 전에는 1억 4천을 했던 것이 현재는 8천에서 1억 사이를 받아도 전세 수요, 전세 손님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월세는 신축 첫 입주 기준으로 했을 때 1.5로 보증금 1,000이나 2,000에 55에서 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5, 6월은 비수기를 감안을 해도 현재 임차 수요가 너무 줄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들도 본인 건물에 공실이 많이 생기고 전세가 도래가 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실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취득할 때 성수기에 취득을 하게 되면 항상 성수기에 취득한 건물들은 임차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할 때 성수기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실이 없게 되고 공실 기간도 매우 짧게 됩니다. 해서 수익형 부동산 취득 시기는 이처럼 비수기가 아닌 성수기에 취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전세 사기를 당한 60%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루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가 아니고 직거래를 했다라든가 분양사무실 아니면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계약했다라는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많은 무게감을 느끼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과 그리고 법적 상식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이런 조금만 알고 있어도 부동산 전세 사기에는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전세를 들어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주택 임대차 특별법에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후순위 채권자보다는 우선해서 자기의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건물이 경매가 될 시 배당 순서는 확정일자와 그 대항력이 갖춰진 시점, 다시 말하면 순서에 의해서 배당이 되는데요. 순서는 확정일자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시점에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말하고요. 확정일자는 계약서 상에 동사무소에서 부여가 되죠. 옛날에는 계약서 위에 도장을 꽝 찍어서 부여가 됐는데 지금은 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거래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거래신고 필증 상단 우측에 보면 확정일자가 부여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확정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전입신고가 늦게 되면 본인의 그 순서는 배당받는 순서는 얼마든지 뒤로 밀려서 배당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모든 권리를 갖추려고 하면 확정일자를 받고 그날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주일자가 많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를 해주질 않아요. 이럴 경우에
본인들이 집에 빨리 와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같은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위 보존에 좀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세를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전세 사기 안 당합니다. 안전합니다. 첫 번째로 경력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요. 권리 분석을 여러 군데를 한번 받아보세요. 같은 물건을 지칭을 하고서. 그래서 꼭 부동산을 통해서 권리 분석을 받고 안내를 받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순위는 항상 채권 최고액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순위는 경매가 됐을 때 1순위입니다. 모든 은행들은 1순위가 되지 않고서는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다중주택 등은 은행들은 1순위가 되지 않고서는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당권을 잡고 근저당권을 잡고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할 그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9억 이상이 되면 저는 피하라고 하고 싶어요. 1순위라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경매 시 배당은 순서에 의해서 배당이 됩니다. 해서 본인이 순서가 3위 이내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가 3위가 아니에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갖춰져서 본인의 순위가 3위가 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경매가 넘어가도 3위간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최고액이 9억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서 3위 이내라고 한다면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 그다음에 보증금 내역을 확인을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권리 분석을 통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선순위 임차 보증금 내역을 보통 중개사들은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주인한테 그 건물에 전세가 몇 개 있고 보증금 내역이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들을 기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인이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사실 여부는 팩트가 확인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과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서 주인이 말한 것과 같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진행해도 되지만 그 내용이 틀리다라고 한다면 바로 와서 해지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자, 다음은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건축업자가 건물을 완공을 해놓고 완공할 때까지 매매를 못해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낸 다음에 임차인들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순위 안에 3순위 안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건축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람한테 매매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작성을 할 때 본 건물이 매매가 돼서 등기 명인이 변경이 될 때 본 계약은 해지 절차를 받고 보증금 반환은 처음 계약서를 썼던 건축업자 그 사람이 반환을 해준다라는 그런 특약을 걸어놓게 되면 여러분들의 보증금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그 지역의 건물의 매매 가격 그리고 임대인들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험한 건물의 손님을 계약 유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직거래하지 마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안전한 그런 중개 계약을 완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경우에도 여러분 꼭 확인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일 작성된 등기부를 확인을 하고 그 등기부에 채권 최고액을 꼭 확인을 하셔서 9억 이상이 넘어가면 조금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 임대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대리인이 계약을 할 경우 위임장의 진위 여부와 대리인이 맞는지 그리고 위임 내용이 맞는지를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대부분은 중개사들이 확인을 하지만 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는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뗐느냐 대리인이 뗐느냐에 의해서 갈려질 수가 있어요. 대리인이 띈 위임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권리 분석인데요. 부동산들은 웬만큼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합니다. 해서 위험한 건물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이 건물에 몇 순위로 계약되는지 그리고 순위가 변동되거나 맞지 않으면 해지 특약을 넣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서의 선순위 보증금 금액과 동사무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한 금액이 틀릴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진행해도 좋느냐라고 반문을 해서 상황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계약서 작성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호수별로 꼭 해야 됩니다. 계약 내용과 다를 때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전월세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요. 현저하게 임차 수요가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 주도 시장이 되었고요. 임대인들은 전세 세입자 찾기가 매우 힘든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수요자가 없어서 안전한 그 건물을 찾기도 힘들고 임대인 그리고 전세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가 힘든 임대차 시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시장이 유지가 될 거라 봅니다. 하루빨리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고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행복한 임대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와 관련해서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 여러분 마음 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금리와 그리고 전세 시장이 악화된 이런 시점에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해도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